에밀리 파커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아파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금문교가 아름답게 펼쳐진 전경이 보였죠. 25살의 젊은 엔지니어인 에밀리는 세계적인 전자기업 아쿠아 테크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성공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의 방 한쪽 벽에는 미국 명문 공대의 졸업장과 각종 기술 상패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일할 준비를 해볼까? 에밀리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정장 차림을 갖추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버지 로버트 파커가 항상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야. 특히 우리 기술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지. 아침 식탁에서는 새엄마 이서영이 따뜻한 미소로 에밀리를 맞이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이서영은 에밀리의 아버지와 재혼한 후 5해 동안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왔지만 에밀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바쁘겠네. 서영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식탁 반대편에 앉은 로버트 파커는 신문을 넘기며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또 우리 기술을 모방했다는군. 항상 뒤따라오기만 하지. 창의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서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으나 남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이야기였으니까요.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며 다른 나라들은 그저 모방만 한다는 것.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아버지의 비난은 더욱 강했습니다. 출근길 에밀리는 회사의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쿠아 테크는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에밀리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에밀리는 오늘의 회의 준비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와 자부심이 엿보였죠. 하지만 이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에밀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사장 마이클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에밀리,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네.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 엔지니어들과 협업해야 하네. 에밀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한국이라니. 아버지가 항상 비하하던 그곳으로 가야 한다니.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아버지가 그토록 경시하던 나라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에밀리, 어서 와. 회사에서 중요한 소식이라도 있었나? 로버트는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에밀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다음 주에요. 로버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무슨 일로?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한국 지사와 협업해야 한대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로버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한국 기술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들이 어떻게 우리 기술을 모방하는지 잘 살펴보고 오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서영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날 밤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한국 출장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한국은 정말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기만 하는 나라일까? 그곳에서 만날 엔지니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증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에밀리는 서재에 있는 서영이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서영은 작은 한국어 책자와 여행 가이드를 꺼내고 있었어요. 이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가게 됐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인데 필요하면 가져가도 좋아요. 에밀리는 망설이다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영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죠. 한국은 생각보다 아름다운 나라예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성된 편견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서영의 진심 어린 조언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어요. 출장 준비로 바쁜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자랑스러운 미국 엔지니어로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오렴.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도 잊지 마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예상과 다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과 자동화된 시스템,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아버지가 말하던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도착 게이트 밖에는 에밀리 파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이 엔지니어는 밝은 미소로 에밀리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파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쿠아 테크 한국지사의 한지훈입니다. 에밀리는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부터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에밀리는 차창 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고층 건물들과 첨단 기술이 돋보이는 도시 경관은 그녀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되는 택시 안에서 지우는 친절하게 서울에 대해 설명했죠.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오래된 궁궐과 첨단 기술 기업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지사도 강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요. 에밀리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한 채로요. 미국에서도 들었어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우는 에밀리의 냉담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편히 쉬시고요. 호텔에 도착한 에밀리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객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전자기기가 음성 인식으로 제어되고 창문은 스마트 글래스로 되어 있어 터치 한 번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회의실에서 한국지사 엔지니어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어요. 지훈이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회의를 진행했고, 다른 엔지니어들도 유창한 영어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기술적 아이디어와 해결책은 에밀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이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첫 회의 인상이요. 에밀리는 솔직히 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놀랐어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쿠아 테크 본사의 기술력에 항상 감탄하고 있어요. 이번 협업으로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지훈은 에밀리를 근처 한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처음 접하는 다양한 반찬과 복잡한 식사 예절에 에밀리는 당황했지만 지훈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조금씩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이 문득 물었어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편견 어린 시각을 그대로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솔직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혁신을 따라오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지훈은 불편한 기색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후에는 우리 연구소를 둘러보시죠. 어쩌면 생각이 조금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구소 투어는 에밀리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한국 지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은 본사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에밀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독자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었죠. 이런 현실과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것 사이의 괴리감이 에밀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모두 틀린 걸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렇게 첫날의 충격과 함께 에밀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에밀리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매일 지훈과 함께 일하며 그의 재치 있는 유머와 따뜻한 인간미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창의적인 접근법에 에밀리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에밀리는 한국 지사의 자료실에서 과거 프로젝트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서 더미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집어 들자 에밀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작은 나비 모양 브로치를 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에밀리가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과 똑같았죠. 이게 어떻게?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자료실로 들어왔어요. 에밀리, 여기 있었군요. 다음 회의 준비가. 그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에밀리의 창백한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브로치, 제가 어머니의 유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게 어떻게 한국 회사 자료실에. 지훈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요. 한지수 대표님이에요. 우리와 협력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이시죠. 에밀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한지수라고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우리가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한지수 대표님의 회사는 우리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날 밤 에밀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브로치가 왜 한국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한지수라는 여성은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에밀리와 지훈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한 인피니티 테크를 방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에밀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현대적인 디자인의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접수대에서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하던 중 에밀리는 복도 벽에 걸린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두 같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어제 본 사진 속 인물과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씨.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여성의 말이 갑자기 멈췄어요. 에밀리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에밀리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성의 눈동자는 자신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낀 지훈이 어색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한지수 대표님, 이분은 아쿠아 테크 본사에서 오신 에밀리 파커 엔지니어입니다.
한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커, 당신은 로버트 파커이. 에밀리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나비 모양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데 어제 같은 브로치를 사진에서 봤어요. 한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 딸. 그 순간 에밀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한국에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충격과 혼란 속에서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조용히 자리를 비웠어요. 에밀리와 한지수, 모녀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떨렸어요. 한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내 아버지와 나는 미국 대학에서 만났어. 열정적인 사랑이었지. 하지만 결혼 후 내 할아버지, 로버트의 아버지는 한국인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단다. 특히 내가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아들과 경쟁 구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 한지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에밀리가 3살이 되던 해, 로버트의 가족은 한국인, 며느리와 손녀의 존재가 가업을 이을 아들의 경력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극심한 갈등 끝에 로버트는 가문의 압력에 굴복했고 한지수에게 미국을 떠날 것을 종용했어요. 내가 너무 어렸기에 로버트는 내가 떠난 후 너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했나 보구나. 한지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혼 합의 과정에서 내 아버지 측은 내가 너에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어.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너를 그리워하며 기술 회사를 세웠단다. 언젠가 내가 성인이 되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에밀리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한국과 한국 기술을 무시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요. 에밀리가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에밀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어요. 20년간 쌓인 간극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생각했어. 내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단다. 한지수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희망이 공존했어요. 그날 오후 에밀리는 한지수의 제안으로 회사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피니티 테크는 미래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었어요. 특히 친환경 배터리와 태양광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는 동안 에밀리는 한지수가 이룬 기술적 성취에 점점 더 감명을 받았어요.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모방한다는 아버지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죠. 투어가 끝날 무렵 한지수는 에밀리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에밀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첫 직장 입사 뉴스. 한지수는 멀리서나마 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에밀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내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어.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한지수의 진심 어린 사랑은 느껴졌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에밀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내가 너에게 억지로 엄마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아갈 시간은 가질 수 있으면 좋겠구나.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정체성, 가족사,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다음 날 에밀리는 한지수의 초대로 인피니티 테크의 핵심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직원들도 출입이 제한된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넓은 연구 공간이 나타났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 회사의 심장부예요. 미래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죠. 한지수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에밀리는 각종 실험 장비와 프로토타입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앙에 있는 큰 장치였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양자점 태양전지야. 효율이 기존의 것보다 60% 향상되었지. 현재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란다. 한지수가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에밀리는 말없이 그 장치를 살펴봤습니다. 이 기술은 아쿠아 테크에서도 몇 년째 개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회사가 이미 완성했다니.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한지수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듣던 한국은 미국 기술을 모방할 뿐이라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지수는 딸의 솔직한 고백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짐작이 가는구나. 로버트는 항상 자존심이 강했어. 특히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왜 지금까지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가능했을 텐데요. 에밀리가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을 털어놓았어요. 한지수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시도했단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답장은 내 아버지의 변호사에게서 왔지. 여전히 접근 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어. 그 후로도 몇 번 시도했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단다. 에밀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았다니. 그것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그럼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에밀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순전히 우연이었어. 우리 회사가 아쿠아 테크와 협업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란다. 내가 파견된다는 사실은 나도 일주일 전에 알았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한지수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에밀리는 조금씩 한지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한 과정, 그리고 항상 딸을 그리워했다는 진심 어린 고백에 에밀리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사실 새엄마도 한국계예요. 아버지는 재혼하셨거든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렇다면 로버트도 변한 걸까? 에밀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한국과 한국 기술에 대해 비하하세요. 새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침묵하죠. 한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해가 가는구나. 아마 내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지훈이 에밀리를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에밀리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지훈에게 털어놓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제가 믿어온 것,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편견까지. 지훈은 따뜻한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에밀리 씨는 이제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에밀리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지훈과의 깊어지는 유대감까지. 모든 것이 에밀리의 마음속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한국 체류 3주차에 접어들면서 에밀리는 매일 한지수와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20년을 조금씩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녀의 유대감은 깊어졌어요. 특히 둘 다 공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단다. 5살 때는 할아버지의 라디오를 분해해서 큰 소동이 났었지. 한지수가 웃으며 추억을 나눴어요. 에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과학적 재능을 그분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요. 한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로버트는 경영학을 전공했어. 기술적인 천재성은 내 외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란다. 그분은 한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셨지. 이런 대화들을 통해 에밀리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심어준 편견과 거짓 이야기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에밀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았어요. 업무적으로도 에밀리는 한국 지사와 인피니티 테크의 협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지수의 양자점 태양전지 기술은 아쿠아 테크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두 기술의 결합은 업계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에밀리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죠. 미국과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이니까요. 그 말에 에밀리는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주입한 경쟁 의식과 우월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일할 때 더 큰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말이 되자 지훈은 에밀리를 서울 외곽의 전통 한옥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에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보존된 모습은 에밀리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훈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전통차를 마시며 에밀리는 불현듯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왜 이렇게 저에게 친절한가요? 처음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시잖아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첫 만남에서 에밀리 씨의 눈에서 보였어요.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어딘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리고 그는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했거든요. 에밀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업무적 관계로만 생각했던 지훈에 대해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지훈은 항상 그녀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어요. 그의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유머 감각은 에밀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훈 씨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에밀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석양이 물드는 한옥의 터마 아래에서 에밀리와 지훈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키스를 나누는 순간 에밀리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변화의 지점을 지났음을 느꼈어요. 다음 날 한지수는 딸과 지훈의 관계 변화를 눈치채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구나. 에밀리는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지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편견이 무너질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 법이란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지금까지 알게 된 진실을 모두 이야기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아버지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에밀리,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한국에서의 조사는 잘 되고 있니?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톤이 묻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화면 속 로버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에밀리, 자긴 아직 경험이 부족해. 그들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에밀리는 억지로 참았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본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실제 기술이고 실제 혁신이에요. 왜 항상 한국을 폄하하시는 거죠? 로버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자. 내가 돌아오면 다시 얘기하자. 통화가 끝난 후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마주할 일을 생각하니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을 지켜줄 어머니와 지훈이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면서 에밀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와 재회하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으며 지훈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지금 과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 함께 제주도에 가보는 건 어떨까? 한지수가 제안했어요.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란다. 내가 어릴 적 살던 곳이기도 하고. 에밀리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모녀와 지우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푸른 바다와 화산 지형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풍경은 에밀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지수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바닷가, 카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지훈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거워져요. 여기서 찾은 모든 것을 다시 잃게 될까 두려워요. 지훈은 에밀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해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거예요. 에밀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야겠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출국 전날 저녁 한지수는 에밀리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인피니티 테크의 연구원들과 아쿠아 테크 한국 지사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두 나라, 두 회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지수가 건배 제의를 했어요. 특히 내 딸 에밀리가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함과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배웠어요. 특히
그녀는 한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지수는 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렴. 에밀리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나비 모양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에밀리가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브로치였지만 이번에는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쌍으로 된 브로치란다. 내가 하나를 갖고 내가 하나를 갖는 거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지.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밀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약속할게요. 지훈과의 작별은 더욱 감정적이었어요. 기다릴게요. 에밀리. 당신이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제 결정은 이미 내렸으니까요. 아버지와 대화를 마치고 일을 정리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바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로버트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에밀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에밀리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한지수 어머니를요.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녀를 우리 삶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을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모든 말이 편견에 불과했다는 것도요. 로버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내가 큰 실수를 했던 거야. 내 자존심과 가문의 압력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곳에서 제 정체성을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로버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거짓과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지수를 잊은 적이 없단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보세요. 그리고 서영 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분은 항상 아버지의 편견 속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한 달 후, 로버트는 서영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20년 만에 한지수와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어요. 오랜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두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에밀리는 아쿠아 테크의 한국 지사로 이직하여 지훈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양국의 협력을 통해 더 큰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에밀리와 지훈은 결혼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미소를 나눴어요. 에밀리의 가슴에는 어머니가 준 나비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국경과 편견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화해를 이룬 가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에밀리의 여정은 진실과 사랑을 찾는 여정으로 변모했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나라, 두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습니다.